혹시 계획을 안 세우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도 늦지 않으니까 월간 계획 꼭 세우고 그리고 한 달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계획이라는 건 아주 구체적인 걸 의미하지 않죠. 플래닝 한다는 것은 좋다, 방향성을 세우는 것이니까 이번 달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큰 틀에서 메모를 해보신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래서 방향성이 나오면 이번 달에 달성할 최종 아웃풋까지는 메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5분 강의는요, 이제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비의 어떤 철학이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그러니까 존재적 소비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얘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 좋겠다 하고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마침 그 소비 쪽을 좀 적절하게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줄리엣 쇼 교수라는 분인데 그 미국의 보스턴 칼리지라는 데서 이제 사회학을 전공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 알게 됐는데요. 이 보스턴 칼리지는 한국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예수에서 운영하는 사립대학인데 미국에서 사이즈는 작은 대학이지만 엄청 유명한 대학입니다. 한국의 서강대학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그 분야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미국 그 대학 랭킹에서 한 25위까지도 올라간 준 아이비 리그에 해당하는 그런 대학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시는데 또 이 대학이 연구 중심 대학이라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 파트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그런 대학에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 내용을 보니까 요컨대 통합적 가치 소비론이라는 것을 이제 정립을 해서 이분이 얘기하는 핵심 메시지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나의 소비하는 모습이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소비를 조금 넉넉히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배달 음식을 사 먹으면 배달 음식을 사 먹는 게 나의 정체성인 것이죠. 자, 그러면 배달 음식 먹기가 좀 어려워지죠. 환경에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소비의 양태를 이제 크게는 필요 소비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취향 소비 그리고 성장 소비, 자기 성장을 위한 소비 이제 크게는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물론 이 분류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나누고 이쇼 교수도 쇼 교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여러 가지로 나누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보이는 것이죠. 생존을 위한 필요 소비의 고급 또는 이제 고급이 아닌 거 이런 것에 신경 쓰던 시대는 벌써 한 10년, 20년 이전 얘기죠. 옛날에는 사실 옆집이 좋은 냉장고를 살 때, 부러워, 나도 냉장고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특히 이제 공산품 소비의 모습이나 그런 것이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혀 그런 시대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필요 소비를 어떻게 합리화하느냐. 이 합리화에는 환경적인 생각까지도 당연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점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비를 정말 예전에 정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내가 통신비를 이런 정도 큰 액수를 하고 써서 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는 그런 분들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신비는 당연히 극단적으로 최소화하고 또 핸드폰을 신기종이 나오면 요새 100만 원 이상씩 하는데 그런 것들을 퍽퍽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지금 제가 쓰는 핸드폰이 아마 3년은 당연히 넘었고요. 굉장히 오래 핸드폰을 쓰는데 살 때 아주 신중하게 삽니다. 다만 신제품의 한 1년 내지는 1년 반 이상 전의 것을 사면
훨씬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거든요. 성능은 충분히 좋고요.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게임하고 사진인데, 아유, 너무 디테일을 얘기하나요? 그런 것들은 우리 삶의 가치지향과 깊이 상관관계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래된 그 핸드폰임에도 불구하고 사진 엄청 잘 나오거든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필요 소비 같은 것을 할 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합리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정말 미니멀리즘이 여기에서는 꼭 작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외식 같은 거 할 때 돈이 되게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스테이크나 회는 꼭 집에서 행복하게 먹는다, 이런 기준을 가지면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좀 가격이 있는 음식을 외식으로 기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고기나 회 같은 거로 가게 되면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서 너무 큰 지출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적정화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향 소비는 특히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문화생활과 관련된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아주 큰 계기가 될 겁니다. 뭐 공연이라든지 특히 이제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멋이 아니라 그 안에 쭉 심취해 보면 정말 멋진, 사실 예술과의 만남이 인간의 본성에 가까워지는 그런 만남이거든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쇼펜하우어가 우리를 엄청 감동시킨 게 이 대목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 휘둘리면서 살고 고통에 찌들어서 사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것의 극복의 길을 찾는 것은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정말 자기의 자유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내면에 들어가서 자유를 추구하게 하는 그 순간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쇼펜하우어가 봤죠. 그래서 다른 욕심으로서의 그런 어떤 감정들이랄까, 그것은 무슨 스토아파처럼 그것을 잘 억누르고 자기의 평온을 찾은 상태에서 예술적 삶을 사는 것이 지옥 같은 이 고통의 현실에서 우리가 그나마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취향 소비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기 성장과 관련된 소비는 저는 그러니까 자기 수입의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 놓으시기를 개인적으로는 권합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한 우리의 필요 소비를 최소화하고 취향 소비와 성장을 위한 소비를 확장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4월 1일 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월 초에 자신의 소비의 패턴, 이번 달에 무엇을 소비할 것이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쭉 메모를 해보시면요. 이제 필요 소비 부분을 쭉 메모를 했을 때 거기에는 합리성 체크 부분을 둬서 합리성 체크에서 상중하를 이렇게 매겨보면 자기가 무엇을 확 줄일 수 있는지 같은 게 보이죠. 나머지 두 개는 첫 번째는 이제 기쁨 체크, 그래서 기쁨을 어느 정도 줄 것인가를 보시고 기쁨을 크게 주는 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취향 소비를 하시고, 성장 소비와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성장 여부를 체크한다라기보다 이번 달에 더 중점을 두고 내가 성장에 투자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쓰셔야죠. 내가 책을 3권 배달을 시켰어요. 또는 뭐 서점에 가서 책을 3권 샀어요. 5만 원 이상 나오겠죠. 너무 큰 돈이 나가네. 이런 마음의 상태면 자기의 정체성이 너무 멋지지 않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번 달에 자신의 소비의 모습을,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의미에서 소비 지향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그런 메모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김 교수의 매일 5분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 4월 첫날이니까 멋지게 신나게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뵐 때까지 모두 안녕. 모두 안녕.